자, 최근 들어 결혼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혹시 사례로 들 만한 게 참고할 만한 거. 신랑분을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해보잖아요. 신랑분에 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 첫째, 소득이 안 돼요. 소득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실 사례로 이 산불 예방 그쪽에 일을 종사해요. 그 면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하는 그 일인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겨울철에만. 그러다 보니까 1년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일을 뭘 하느냐? 농사일 조금, 밤에 대리운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소득이 미흡해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 직업은 있는데,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증명원, 우리 국세청에 자기 수입을 신고하는 그 소득증명원 갖고 하면은 다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1년 매출을 부가세로 신고하잖아요. 그걸 1년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라는 금액을 신고를 하면은 소득을 신고는요, 거기서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1년 소득이 얼마라는 걸 잡혀요. 금액이 낮은 사람들은 요율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요율 내서 그 잡으면은 보통 4천만 원대 신고한 분들 1년 소득 잡혀봤자 30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그에 맞는 세금을 내. 그래서 그분들은 소득 증명을 떼면은 본인들은 내 수입 4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류적으로는 4천이 아니고 300에서 500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의료보험료를 갖고 요율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대략 5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혼자 사는 신랑분 소득 기준에 이상 초과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떠냐면은 시골 쪽이나 이럴 때는 농어촌 감면을 받아요. 농업촌 의료보험료 감면을 받다 보니까 실제 납부액은 쑥 줄어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본인 직업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제 혜택 때문에 자영업자한테 요율 계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소득은 작게 잡고 세금은 그 사람들도 몇십만 원씩 다 내죠. 내는데 소득 기준의 서류는 약하게 잡히니까. 그분들이 또 자기 명의의 주택이 있고 이러면은 보험료가 꽤 나와요. 근데 자기 명의 주택이 없고 이럴 때는 또 의료보험료가 쑥 줄어드니까.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오면 안타깝고 제가 만나서 어떤 추가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해드리면 본인이 그에 대해서 맞춰서 대신에 결혼을 하려면은 그걸 맞추는 시간이 좀 꽤 걸리겠죠. 그런, 조금 마음 아픈 하고 싶어도 뭐 서류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신랑분 술 좋아하시는. 진짜 결혼을 해서도 문제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응? 술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술을 그냥 즐기면서 드시는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술을 먹으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은 조금 횡설수설 해버리고 이런 분들. 자, 이번에 신랑분들 제가 신혼여행 가서 해산물 시켜놓고 맥주 한 병 정도 다 같이 마셨습니다. 그 신부들하고 기분 좋게 마셨어요. 그 신혼여행을 지내다 왔죠. 신혼여행 그 다음날도 맥주 한 병, 그 큰 병도 아니고 작은 병 있잖아요. 작은 병 한 병까지 딱 허용을 하고 제가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이제 어제 이 호치민으로 돌아와서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신랑분 한 분이 이제 소주 한 병 정도만 오늘 딱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여쭤보세요. 본인 와이프가 승낙을 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벌써 노 해버려요. 왜? 분위기상 이제 즐겁게 놀 때는 좀 드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차를 5시간 타고 왔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술을 드시지 말고,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신부 다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일부러 전부 노. 그래서 또, 그나마 맥주 한 병은 어때요? 하고, 노. 그 정도로 신부들이 남편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한데, 뭐냐면은, 신부가 잠이 들어있었으면은, 냉장고 술 다 먹어버리고, 밖에 편의점 나가고 다 먹어버리고, 아침에 눈 떡 뜨니까 신부가 캔이 막 몇 개 있고, 또 옆방에 다른 신랑이 캔 숨겨주고, 베란다에 있는 거, 호텔 베란다에 있는 거 숨겨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아니나 다를까 한국 돌아가도 술이 채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술 때문에. 근데 술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신부가 한국 와서도 사실 신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술을 좀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는 신랑분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쉽게 바뀔 수 있겠어요. 바뀌지 않았지만은 노력을 하는 신랑들은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 신랑은 보이잖아요. 왜? 진짜 맥주 하나 정도로 먹고 끝을 내는 신랑들 있어요. 저는 노력하는 신랑들 많이 봤습니다.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노력을 안 하고, 자기가 조금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신랑들이 했을 때, 과연 신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신부 한 분이 사실 신혼여행 가서 밤에 약간 끝나고 돌아올 때 조금 눈물을 흘린 게 있어요. 왜?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배려심이 없다. 왜 배려심이 없냐? 왜냐면 이 신랑이 너무 신부한테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좋고 잘했어. 내가 봐도 너무 잘하고 신부도 그때까지도 모든 이 신랑에 대해서 다 만족해. 근데 신부가 피곤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성관계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도 신부가 피곤하다고 말을 했을 때는 좀 배려해 줄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신부의 요청이야. 응? 신부도 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피곤하다, 여보 좀 피곤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말을 조금 알아요. 응? 공부를 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근데 신랑분이 거기서 알았어요 하고 멈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신랑분은 멈췄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움직이는 표정이, 왜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지 기분 나쁜 표정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은 게 신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이 이런 것 때문에 삐지네,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분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만큼 누누이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와이프 또 도움을 받았어요. 제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갖고 신부가 지금 삐져 있으니까 좀 통화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가 신랑분이 방에 올라갔는데 싹 풀려 있더래. 그래서 신랑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풀리냐고, 무슨 처방을 했냐고.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 결혼하기 이전에 혼자 사는 게 몇 년이냐. 남자가 그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이 결혼 며칠 기간 동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너도 배려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신부도 신랑의 배려를 요구를 했으면은 신부도 신랑의 이런 점을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 와이프가 그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느껴버린 거예요. 금방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괜찮아요 하고 빠진. 그 신랑분이 저한테 해요. 아니 처방을 뭐냐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신랑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예요. 방금 이런 거는 그런 가정 다 겪으면서 두 사람이서
이번에 두 사람, 세 사람은 너무 잘 지내왔어요. 진짜 막 수영장에서 놀고,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옆에 가는데 어떨 때 보면 신랑분 신부 쑥 들어가고 아마 손도 좀 잡고 가세요 해도 막 두 사람이 알아서 착착 하고, 신부도 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확실히 서로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랑분이 하는 말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자기가 사랑을 베푸니까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는 감 느낀대. 그런 좋은 신부를 만나니까 참 좋은 거죠. 하여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